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7일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양성 평등의식을 지닌 정치리더 양성을 위한 이번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보는 사이버 선거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거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사이버 선거 역사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양성 평등의식을 지닌 정치리더 양성을 위한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가 지난 17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간호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7일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미래국가와 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닌 정치 리더를 양성하고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선거정치 과정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전국의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 80명이 참가했습니다.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는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의 선거 절차의 이해, 황현진 교수의 리더의 소통 레시피, 대한간호정우의 정혜선 수석부회장과 이수진 국회의원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서울 아산병원 김명숙 수석부장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비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경상북도 의원, 박주리 과천시 의원 등 간호사 정치인과 간호대학생과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간호대학생으로서 이런 정치 관련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많은 학생분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간호사로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미래의 정치인 그리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희 대한간호대학 학생협회도 간호학생분들께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사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4층 회의실에서 조합장 선거의 안정적인 준비와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장 선거의 관계기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모두 6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합니다.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조합별 정관 등 내부 규정 개정 필요성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단속, 계도 홍보와 관련한 협조사항과 당부사항 등을 전달합니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 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합니다.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2022년 9월 21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2023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고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역사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우리나라 역대 공직선거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고 선거벽보나 투표용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 선거역사관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선거역사관은 선거 전시관, 특별 전시관, 선거 영상관, 선거 체험관, 선거 교실, 사료 앤 콜렉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시관은 대한민국 선거사, 대통령 선거사, 국회의원 선거사, 지방선거사, 선거용품사 등 우리나라 역대 선거와 관련된 자료와 기록사진 등을 관람할 수 있고 특별 전시관에서는 2007년 기록 엑스포, 2010년 국제기록 문화전시회 등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했던 특별 전시회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거 영상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물을 통해 한국 선거의 발자취를 관람할 수 있고 선거 체험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선거 벽보와 투표용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교실은 선거의 정의, 공직선거제도, 선거 이야기 등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으며 사료 앤 콜렉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선거역사관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선거역사관을 통해 많은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우리나라 선거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소를 침입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A씨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2024년 1월까지 선거권이 없는데요. 그런데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씨는 사전투표소에 출입하고 투표소 내외에서 소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항의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표소가 설치된 투표소 내부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관리관 등으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영상 촬영 중단을 요청받고도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약 15분간 소란한 언동을 해 사전투표 관리관 등의 제지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A씨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당시 사전투표소 내 투표 사무가 상당히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사전투표소에 출입해 사전투표소 내 투표 사무가 잠시라도 방해를 받았거나 타인의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다만 A씨가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사전투표 관리관 등이 A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A씨가 불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금지 규정 위반에 관해 무죄로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며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투표 사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선거권이 없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건데요. 하지만 선거인이나 선거 관계자가 투표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논란이 되거나 고발됐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출입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투표소 출입과 관련해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위원회의실 방문, 선거 홍보관 체험, 선거 도서관 견학 등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선거 홍보관에서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단체로 진행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견학 희망일 14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토론대회에 참가할 대학생 64개 팀은 오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중앙토론위에서 일괄 모집 선발하며 고등학생 32개 팀은 각 시도 토론위에서 9월 30일까지 각 시도 대표를 선발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11월 1일에는 고등학생부 예선이, 11월 2일과 3일에는 대학생부 예선이 열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11월 4일에 본선, 11월 11일에 결선을 치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처음에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그리고 꼭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 근데 그림만큼은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망치고 못 그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그리다 보면, 좋아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라는 게 저는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행복하게 그리는 거, 즐거움이 묻어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유도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미술 가르치길 잘했다 이렇게 보람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상 받을 때요? 아이들이 상을 많이 받을 때, 아이들이 상을 많이 받고 그러면 너무 뿌듯해하고 자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결과물이 있을 때 또 행복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림이라는 수단 자체가 소통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처럼, 이모처럼, 친구처럼 자기 속내를 이야기해주고 그 그림 속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소통을 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같이 운동을 그때도 같이 시작을 해서 이제 체육회에서 댄스 강사를 또 15년을 했어요. 같이 이제 걸어온 길이죠. 그래서 춤추는 미술 선생님, 이게 이제 제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원연합회 미술분과 회장직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협회 또 체조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체육회. 기부전시회라든가 초록우산재단하고 저희가 손을 잡고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작품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고 이제 불우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젊었을 때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해줬으면, 그리고 나는 이 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평가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제가 유권자로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거를 표를 선택을 했을 때 제 표가 또 뜻깊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최고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꼭 선택을 해서 찍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